어린 왕자는 소혹성 325, 326, 327, 328, 329, 330 호들에 있는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일자리도 구하고 배우기도 할 생각으로 그 별들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다. 맨 처음 찾아간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홍포와 수달피 옷을 입고 극히 간소하지만 위험 있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오, 신민이 하나 왔도다. 하고 왕은 어린 왕자를 보자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나를 본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알아볼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왕들에게는 온 세계가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모르고 있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시민인 것이다. 짐이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 왕은 어떤 사람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러워 그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만한 데를 눈으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 별은 수달피 외투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 있었고 피곤했던 터라 하품을 했다. 왕의 어전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니라. 군주가 말했다. 짐은 하품하는 것을 그만오라. 참을 수가 없는걸요.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서 대답했다. 오랜 여행을 한 데다가 잠을 못 자서요. 그렇다면 그대에게 하품할 것을 명하노라. 여러 해째 하품하는 사람을 못 본 터라 짐에게는 하품하는 게 신기해 보이도다. 자, 다시 한번 하품을 하라. 명령이니라. 그러시니까 겁이 나서 하품이 안 나오는걸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답했다.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짐은 명하노리. 하품을 하기도 하고 또... 그는 말을 약간 알아듣기 힘들게 중얼거리더니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왕이란 본질적으로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는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군주였다. 그러나 그는 매우 선량한 사람이었으므로 합당한 명령만을 내렸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짐이 만일 어떤 장군에게 바다새로 변하라고 했는데 장군이 짐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로다. 앉아도 되나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짐은 그대가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의 수달피 외투 한 자락을 위험 있게 끌어올렸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랐다. 별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이 왕은 도대체 뭘 다스리는 걸까? 폐하, 그가 말했다. 폐하께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짐은 질문하기를 명하노라. 왕은 서둘러 말했다. 폐하께선 무얼 다스립니까? 모든 것을. 왕은 극히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신중하게 자기 별과 다른 별들 그리고 떠돌이 별들을 가리켰다. 저것들을 다요? 어린 왕자는 물었다. 저것들을 다. 왕이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 군주였을 뿐 아니라 우주 군주였기 때문이다. 그럼 저 별들이 폐하께 복종을 하나요? 물론이지. 왕은 말했다. 별들은 즉각 복종하니라. 짐은 규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노라. 그런 권력은 어린 왕자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내게 그런 힘이 있었다면
의자를 끌어당기지 않고도 하루에 44번뿐 아니라 72번이라도, 아니 200번이라도 해지는 것을 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자 버리고 온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마음이 약간 슬퍼져서 그는 기운을 내어 왕의 은혜를 빌었다. 전 해지는 걸 보고 싶은데 제발 좀 보게 해주시겠어요? 해에게 서쪽으로 지라고 명령해 주시겠어요? 짐이 만일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라거나 비극을 한편 쓰란다거나 혹은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하달된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진과 장군 중에서 누구 잘못이겠는가? 그야 폐하입니다. 어린 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옳도다. 누구에게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해야 하느니라. 하며 왕은 말을 이었다. 권위란 무엇보다도 이치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느니라. 네가 만일 너의 백성들에게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로다.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은 짐의 명령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로다. 그럼 제가 부탁한 해지는 것은요? 한 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어린 왕자가 그 질문을 환기시켰다. 그대는 해지는 것을 구경하게 되리라. 짐이 그것을 요구하겠노라. 단 짐의 통치하에 따라 짐은 그 시기가 적절할 때를 기다리겠노라. 그게 언젠데요? 어린 왕자가 묻자 그건 왕은 우선 커다란 달력을 찾아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저녁 7시 40분경이 되리라. 그때 가면 그대는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를 보게 되리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그는 해지는 것을 못 보게 된 것이 아쉬웠다. 거기다가 벌써 약간은 실증이 났다. 여기서는 제가 할 일이 없군요. 그는 왕에게 말했다. 떠나겠어요. 떠나지 마라. 시민이 하나 생긴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듯이 왕이 대답했다. 떠나지 마라. 짐은 그대를 장관으로 임명하리라. 무슨 장관을요? 법무부 장관이로다. 하지만 여긴 재판할 사람도 없는걸요? 알 수 없느니라. 왕이 대답했다.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돌아본 일이 없도다. 짐이 너무 늙은 데다 수레를 타고 다닐 자리가 없도다. 그렇다고 걸어다니기는 힘이 드니라. 하지만 전 벌써 다 봤는걸요? 어린 왕자가 몸을 굽혀 그 별의 다른 쪽을 한번 힐끗 살펴보며 말했다. 저곳에도 아무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대 자신을 재판하면 될 것이로다. 왕이 대답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남을 재판하는 일보다는 자신을 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라. 자기 자신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게 되면 그야말로 그대는 진짜 현명한 사람이 되리라. 아무 데서도 저 자신이라면 재판할 수 있어요. 꼭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요. 어린 왕자는 말했다. 왕이 말했다. 이별 어딘가에 분명 늙은 쥐가 한 마리 있느니라. 밤이면 그 소리가 들리느니라. 그대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할 수 있으리라. 때때로 그 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되면 그 쥐의 목숨은 그대 손에 달려 있으리라. 그러니 선고할 때마다 특사를 내려 그 쥐의 목숨을 아끼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 없음이로다. 전 사형 선고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그러니 전 가야 할 것 같아요. 가지 말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준비를 다 끝냈으면서도 늙은 군주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복종되기를 원하신다면 합당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가령 제게 1분 내로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 있겠지요. 지금이 그 시기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어린 왕자는 잠시 주저하다가 한숨을 내쉰 다음 길을 떠났다. 짐은 그대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이 서둘러 소리쳤다. 그는 한껏 위험을 부리고 있었다. 어른들이란 정말 이상도 하지 라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